오늘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까 싶으냐면 재수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다. 제가 여러분들 아파트 한 채를 사준 것보다도 훨씬 귀중한 건강을 내가 드리겠다는 거. 정말 해출하는 방법까지 알려주겠다는 거. 지금 시중에는 좋다는 식품, 건강식품 좋다는 거 엄청나게 넘쳐납니다. 근데 과연 어떤 것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몸 관리를 해야 45년생이 이렇게 젊게 살 수 있을까? 정답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2시부터 4시까지 또 2시부터 열강을 하고 왔습니다. 30대, 40대가 저를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는 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강의 드리는 이 강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제목이 이렇습니다. 발효와 부패를 알면 병든 사람, 그건 말할 것도 없겠죠? 병든 가축, 병든 환경까지 치료하는, 사람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병든 환경까지 치료해야 천하명의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발효와 부패입니다. 발효와 부패를 모르면 어떤 병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고난도 기술이 개발되는데요. 경기도 시흥시가 1일 100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분뇨 50톤, 음식 쓰레기 50톤, 이걸 자원화 기술 공모를 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알고 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어떻게 할까? 제가 정말 2개월 만에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비닐 조각, 쇠 조각, 돌, 또 조개류, 못 쓰는 것들을 자동으로 분리해서 자동차로 50톤, 100톤을 갖다가 들이부면 염분도 빠지고 양질의 대비가 돼서 자동차에 실어주는 시스템이에요. 거기 모터가 72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기계도 써야 되고 시중에 없는 기계는 제가 4개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돌아가면서 시스템이 돼가지고 하는데 이걸 기술 공모할 때 대기업 7개가 붙었습니다. 근데 1인 발명가가 1등 했어요. 기술 공모에서. 이런데 박수 치는 거죠? 자, 이걸 개발했는데 시공도 내가 했어요. 시공도. 그런 얘기 하려면 그 얘기만 가도 몇 시간 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줄이고 이걸로 내가 2001년도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에서 대통령상을 탔습니다. 오늘 이 사람에서는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에 불과하지만 20여 년간의 끊임없는 탐구와 노력 끝에 올해 발명왕으로 선정된 한 발명가를 소개합니다. 이기문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나오는 하루 50여 톤의 음식물 쓰레기로 농사용 퇴비를 만드는 곳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는 그동안 염분 농도가 높아 문제가 됐지만 이 퇴비의 염도는 기준치 1%보다 훨씬 낮은 0.07%에 불과합니다. 현재 부근 농가에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양질의 천연 퇴비로서 유기농업을 경영하는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개발한 사람은 환경벤처기업가 박세준 사장입니다. 쓰레기도 이용하기 나름이란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설치하기 곤란한 폐기물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좋은 원자재가 될 것 같아가지고 개발하게 됐습니다. 비닐봉투와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술과 물을 섞어 염도를 낮추는 기술 등이 박 사장의 발명 특허입니다. 박 사장은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에 불과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난 22년 동안 38건의 각종 특허를 따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문제를 자꾸 찾아내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고난도의 기술까지 발명을 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특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박 사장은 이제 세계 최고의 폐수 처리 기술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기문입니다. 매년 석박사 수백 명이 있는 대기업이 찾는데 초등학교 학력에 대한민국 특허기술 1년에 한 번 하는 특허기술에서 1위 단 한 사람한테 주는 대통령상을 받게 되니까 KBS가 이렇게 그 집중 주요 뉴스로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 시설이 한 4, 5년 노후가 되자 이 음식물 쓰레기 이 퇴비 공장이죠. 퇴비 시설에서 어마어마한 악취가 나왔습니다. 그 악취가 어느 정도냐? 여름철 돼지 농장의 악취 농도는 약 3km까지 갑니다. 그 악취가 돼지 농장도. 근데 그건 70 내지 80 ppm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7,000 내지 8,000이다. 약 100배가 더 농도가 심했어요. 왜?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 100톤이 들어오면 30일 동안 저기 적체가 됩니다. 그럼 3,000톤이 썩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한 주먹만 썩어도 엄청나죠? 악취가? 3,000톤이 썩어보세요. 거기서 숨을 쉬면 바로 즉사합니다. 예. 그런 것이 나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기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이 저한테 주어진 숙명이었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패로 발효가 악취가 생기니까 이걸 발효로 바꾸면 악취가 없어지겠다. 맞잖아요. 발효가 되는데 악취 납니까? 예. 그러면 세계적으로 가장 좋다는 미생물, 또 우리 한국에 EM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에서 온 거. 이런 거 해서 전부 써봤지만 무용지물이에요. 그때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세균도, 미생물도 동물의 세계처럼 개구리 같은 강자와 호랑이 같은 강자가 있을 것이다. 또 그 부패균을 잘 잡는 천적도 있을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이 이르자 이제 바로 찾아내는 방법을 제가 생각해냈어요. 그게 뭐냐? 식물 중에 살균력이 강한 온나무, 은행나무, 사람이 먹어도 죽는 초, 부자, 또 화살 쪽에다 조금만 그 나무 진액을 바르면은 모두 멧돼지도 살상하는 그런 독초가 있거든요. 이런 독초를 전부 거두어서 거기 있는 부엽토를 갖다가 발효를 시켜봤어요. 예. 발효를 시켜서 그 발효된 흙을 여기다가 갖다 뿌렸더니 악취가 싹 사라지고 엄청나게 발생하던 구더기가 파리가 한 마리도 발생하지 않고 저 숨도 한 번만 쉬어도 즉사하는 저것이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서 밥 먹는 장소가 돼버렸어요. 식당이 됐어요. 제가 그 현상을 보고 그것도 뉴스가 있습니다. 한번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이건 악취 때문에 아주 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 시설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한 중소기업이 미생물을 이용해 악취를 없애는 기술을 개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시흥시가 운영하는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은 2년 전만 하더라도 쓰레기 썩는 냄새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하지만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미생물을 첨가한 뒤 악취에서 해방됐습니다. 음식물 튀어가지고 대중 식당에는 못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들어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악취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미생물 뿌리고 나서는 악취가 전혀 나질 않아요. 시흥시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 측정을 의뢰한 결과 악취 방지법으로 규제하는 악취 12종류가 모두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노즐을 통해 품어져 나오는 것이 미생물입니다. 이런 미생물 50리터로 하루 평균 8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이 세계 최초로 신균주로 발명된 미생물인데요. 악취 또 파리를 없애는데 아주 획기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박 사장은 지난해 미생물 17종을 발견해 국내 특허를 받았고 현재 국제 특허도 출원한 상태입니다. 또 이 미생물을 가축 사료에 섞으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축의 질병 예방과 성장을 돕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실제 농촌진흥청에서 항생제 대체 효과에 대한 시험을 해본 결과 미생물이 첨가된 사료를 먹은 가축이 더 잘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 측은 대규모 생산시설을 조만간 갖추는 동시에 국내외 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정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계 최초의 사건입니다. 최초의 정말 이 지구상에 악취를 없애는 기술이 없었는데 저 고농도까지 해결하는 기술이 개발됐어요. 저거를 보고 우리 직원들을 모아놓고, 그때 직원이 한 20여 명 있었습니다. 저 시설에 모아놓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테헤란로, 강남의 제일 부자가 테헤란로죠. 테헤란로 일가 양쪽 건물부터 88 그 운동장, 양쪽 거기까지 다 건물 줘도 이 기술하고는 바꾸지 않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제가 저 현상을 보고 생명의 섭리를 완전히 깨뜨렸어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항문까지는 바로 발효기관입니다. 입에서 항문까지가 발효기관이에요.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이 먹어서 썩지 않고 발효가 돼서 효소가 이 세포에 흡수되면 세포가 엄청나게 젊어지고 엄청나게 건강해집니다. 인류를 다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테헤란로 전부를 다 줘도 바꾸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내 말 들립니까? 이해가 됩니까? 바로 생명체 윤회의 법칙, 발효와 부패다.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왜 병남은 병원에서 치료를 못하고 어떻게 치료를 하고, 또 제가 이 미생물을 개발하기 전에는 6번을 없이 살면서 27살까지 농사짓다 와서 얼마나 늙었겠습니까? 그죠? 아까 동영상 보셨죠? 만성피로로 서울서 대전만 운전해가도 천안역에서 실컷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 톨게이트에 나가면 어디 그 교통순경 없는 골목이 없나 잠깐 졸고 싶어서 발이 허공에 놀고, 제가 지독한 이명증 아시죠? 귀에 소리가 들리는 거, 그거부터 시작해서 고지혈증이 740까지 올라갔어요. 못 먹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 근데 이걸 먹고 제가 이렇게 젊어졌거든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구는 세균의 바다입니다. 세균도 동물과 같이 약자와 강자, 천적이 있다. 여러분, 이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세균을 알면 건강해 보인다. 세균을 깊이 알면 명의가 된다. 세균을 사용할 줄 알면 병든 환경, 병든 식물, 병든 동물, 병든 사람, 모든 생명체를 치료하는 천하명의가 된다.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그 퇴비를, 음식으로 처리해서 나온 퇴비를 농토에다가 공급했더니 농약 없이 무농약으로 저 내 머리만한 고구마가 저렇게 많이 열립니다. 고추도 엄청나게 수확량이 높습니다. 가지가 팔뚝만 합니다. 얼마나 번들번들한지 가지 표면에 얼굴을 비치면 거울처럼 보입니다. 모든 농작물이 병든 토양을 살려놨더니 식물에게 어떤 농약 없이도 다 치유가 되고 수확이 되는 것을 제가 여러 해 실험을 했습니다. 논문도 나왔습니다.
자, 여기 농촌진흥청 식물병리과의 연구 자료인데요. 탄저병과 역병 모든 자료가 사라진다고 해서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 농촌진흥청에서도 이렇게 저한테 확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전북대학교 여러 대학에서 항생제하고 비교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운 좋게 축산과학연구원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항생제 대체 물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항생제 대체 물질 3가지를 갖다가 비교 평가를 한 그 실험에 제가 실험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5개가 평가되니까 한꺼번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지 나쁜지가 확인되는 좋은 찬스를 제가 맞이한 거죠. 그죠? 행운을 맞은 거죠. 정말 저거 6개월인가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항생제보다 우수하게 평가된 것은 SAP 슈퍼상균. SAP는 제 이니셜입니다. 특허를 낼 때 제 미생물 이름을 제 이니셜로 특허를 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항생제보다 우수하게 평가된 그때 제가 춤을 췄겠어요? 할 겠어요? 인류가 지금 항생제 내생균 슈퍼박테리아에 떨고 있습니다. 항생제로 치료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생제는 나와 공생하는 없으면 안 되는 발효균, 유익균이 먼저 죽고 부패균은 죽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과학자들이 살균제에 모두 다 죽는 줄 알고 있어요. 정말 그런 현장을 모르고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돼지 농장에 살균제 뿌리면 악취가 확 덜합니다. 항생제 먹은 다음 날 여러분 병원에서 주는 약국에 있는 그 화학 물질약을 먹고 그 다음 날 화장실에서 냄새를 느껴보세요. 냄새가 확 덜합니다. 바로 뭡니까? 효소를 만드는 유익균은 죽고 악취가스, 부패 악취가스를 만드는 유해균은 증식됐다는 결과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부패 악취, 방기 악취 얼마나 치명적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의대나 한의대나 약대나 발효와 부패를 가르치지 않았고 장애 미생물들이 세균이 다 나쁜 걸로 가르쳤습니다. 예. 또 악취가 얼마나 유해한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돼지농장, 닭농장, 겨울철 하룻밤만 한 개가 안 되면 싹쓸이합니다. 한 마리도 다 죽습니다. 간성혼수 환자가 있습니다. 간성혼수. 간의 해독용에 적어서 혼수 상태가 된 병을 간성혼수라고 합니다. 그 간성혼수 환자가 119에 실려가면 치료 방법이 대장에 있는 똥을 청소해 놓습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치매 환자 7, 80%가 이빨이 없는 사람이에요. 씹지 않는 음식이 소장에서 발효되지 않고 대장에 가서 푹 썩어서 악취가스가 뇌세포를 깼다는 증거입니다. 통풍을 비롯해서 5만 가지 질병이 악취가스다. 방구로는 10분의 1도 안 나오고 전부 다 몸에 들어가서 매연 역할을 한다. 우리 세포들이 그로 인해서 병들고 있다. 자, 장이 건강하면 왜 온몸이 건강한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렇게 여기 영국에서 발표한 거예요. 예, 미생물이 항생제 대체한다. 신문도 다 해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사료회사를 찾았어요. 사료회사. 항생제 대체 사료 그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료를 만들었습니다. 사료를 만들어서 이걸 갖다 돼지 농장에 뿌리고 먹이고 했더니 돼지 농장 악취가 싹 사라지고 폐사율이 50%가 한 달 이내에 5% 이하로 줄어요. 그리고 돼지 똥이 논밭에 갖다 주면 정말 식물의 잎이 번들번들해요. 사람도
예, 윤기가 흘러야 되죠? 예, 충분한 효소를 섭취한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들번들 해야 됩니다. 예. 어쨌거나, 이걸 공급했더니 정말 농장마다 기가 막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자, 제가 돼지농장, 닭농장을 수행하면서, 전국을 수행하면서 50년, 30년, 20년 돼지 키우는 사람 앞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해가지고 그들 다 부자 만드는 강의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자, 이 돈분에 돼지한테 이걸 주면 먹기 전에는 이렇게 보다시피 소화 안 된 사료가 많이 나옵니다. 악취가 펄펄 넘치는 데는 소화되지 않은 것이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사료 90%가 수입 사료입니다. 수입 사료의 통관 기준이 썩으면 안 되고 벌레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부제 엄청나게 넣습니다. 사람이 먹는 이 밀가루도 방부제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여기는 살균제까지 들어갑니다. 사료에 방부제와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장내 세균이 죽으니까 소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똥강의를 하는 거예요. 똥강의. 돈 많이 법니다. 돼지농사 하시는 분들. 예. 일꾼한테 시키지 말 게 있다. 딱 하나. 똥강의를 주인이 해라.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돼지똥 냄새 못 맡습니다. 왜? 코에 내성이 생겨서. 그러면 냄새를 잘 아는 친구를 데려다가 동네 사람들 데려다가 이거 냄새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물어보든가. 그 똥을 잘 흡입해봐라. 아니면 체에다 넣고 물에다가 흔들어봐라. 얼마나 소화되지 않은 것이 많이 들어있는지 봐라. 그것을 그 낭비다. 뿐만 아니라 그로 폐사가 생긴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구적도 오고 닭 같으면 AI도 오고 바로 망하게 되니까 똥관리를 당신이 하라. 그러면 부자 된다. 이렇게 제가 교육을 해요. 예. 자, 이걸 먹은 제가 개발한 슈퍼유산균을 먹인 사료는 황금색이 됩니다. 황금색. 그리고 냄새가 없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사료가 단 한 톨도 안 나옵니다. 돼지가 건강하겠어요? 안 건강하겠어요? 구제역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돼지농장의 수요일을 방역의 날로 정해서 국가가 살균제를 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뿌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돈분이 발효되겠습니까? 썩겠습니까? 살균제가 들었으니까 발효균은 죽고 부패균은 증가해서 썩죠. 그러니까 농작물에 냄새나는 퇴비 주면 냄새나는 돈분 갖다 주면 100년 묵은 나무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줘서 저 소중한 돈분을 국가가 정수, 정화해서 버리는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멍청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박근혜 정부에 여러 차례 제가 신문 광고를 냈는데 돼지똥을 돼지고기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라. 그리고 그래야 국민이 산다. 그 돈분을 갖다가 농약 쓰지 않고 키운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국민들한테 공급해야 우리 국민이 건강하다.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저렇게 좋은 거를 부패를 발효로 바꾸면 모두가 바뀌는데 저것 때문에 구제역이 온 겁니다. 구제역이. 자, 이건 소입니다. 먹기 전은 이렇습니다. 수의사들이 항생제 저렇게 그 방부제 들어있고 살충제까지 들어있는 사료에다가 수의사들이 항생제 안 먹으면 돼지가 죽는다, 소가 죽는다, 병든다.
항생제를 많이 투여합니다. 그러니까 더 소화가 안 되죠?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참새 때 까치 무지하게 달라듭니다. 근데 슈퍼유산균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사료가 통상 15 내지 20%가 절감되고 슈라일이 돼지인 경우에 25일 내지 30일이 단축됩니다. 악취 파리가 없고 또 충분 처리 시설이 불필요해요. 사료가 소화되지 않는 사료가 나오니까 똥 처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도 편한데도 수의사들이 하도 세뇌를 시켜가지고 살균제 안 주면, 항생제 안 주면 죽는지 안다. 이것이 요 돼지농사 뉴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축산농가의 가장 큰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인 축산 분뇨를 재활용하는 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손쉽게 분뇨를 처리하고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3,000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한 농장입니다. 사료에 특별한 가루를 첨가해 돼지들에게 먹입니다. 이 가루는 흙 속에 있던 미생물을 배양해 만든 것입니다. 돼지들이 사료를 먹는 동안 같은 미생물이 든 액체를 돈산 내부에 뿌려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지 분뇨의 악취가 90%가량 사라지고 분뇨는 2, 3일 내에 완전 액체로 변합니다. 무엇보다 새끼 돼지의 폐사율이 기존 40%에서 5%로 크게 줄고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황산가스라든가 암모니아 가스가 초기에 한두 시간 만에 휘발되고 2, 3일만 지나면은 악취가 고유의 악취는 거의 없고 돼지의 고유의 향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냄새 없이 액체로 된 분뇨를 논이나 밭에 뿌려주면 토양이 비옥해지고 농작물의 병해충 저항성도 커집니다. 골칫거리에 불과하던 돼지 분뇨를 완전 재활용하는 셈입니다. 당도도 높아지고 또 이제 그 과일도 크고 또 이 곡식이 그 전혀 화학 비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이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축산 분뇨 자원화 기술 개발은 더욱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자, 이게 신화 창조 아닙니까? 지구상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예. 정말 이게 발효와 부패가 얼마나 생명체에 막중한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의 생태계의 유익균과 유해균, 장내 생태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원하시면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왜 우리 몸속에 장에 흙과 같이 세균이 존재할까? 어떻게 존재할까? 궁금하시죠? 예. 우리가 엄마가 애를 낳을 때 애만 낳는 게 아닙니다. 애를 평생 건강을 지켜주는 보초병. 예. 세균을 목욕을 시켜주고 양수를 통해서 먹여줍니다. 그래서 장내 생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엄마 자궁 속에서는 무균 상태입니다. 나올 때 엄마 그 양수와 함께 양수를 먹어서 이것들이 장에 가서 종균이 돼서 번진 거죠. 예. 그래서 옛날에 그 집에서 산고를 오래 겪고 난 우리 엄마는 아기는 아토피 아자가 없었습니다. 왜? 진통을 겪으면서 양수를 많이 먹었으니까. 예? 그리고 여기 여자분 여러분이 계신데 혹시 아기 나면 몇 시간, 며칠 만에 초유가 나온지 아십니까? 3일? 맞죠? 3일 동안 지내야 초유가 나옵니다. 왜 3일 후에 초유가 나올까요? 예, 이게 장입니다. 장. 이게 육모인데 예, 높이가 1mm입니다. 그래서 육모에 융털까지 이렇게 면적을 재봤더니 402평미터더라. 평균. 그럼 약 130평쯤 되는 거죠? 여기 세균이
양수를 통해서 들어간 세균이 이 420방울에 고루 아파트를 져서 입주를 해야 됩니다. 번식이 돼서. 그것이 3일입니다. 72시간입니다. 장내 생태가 이루어진 다음에 엄마 젖을 줘라. 그게 하늘이 준 섭리입니다. 섭리. 생명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쥐를 찢어 칼로 찢죠? 그리고 빨리 빼냅니다. 장내 생태가 잘 이루어지겠어요? 못 이루어지겠어요? 못 이루어지죠. 거기다가 애가 우니까 바로 우유를 먹입니다. 장내 생태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도 먹으면 안 되는 우유를 먹입니다. 그때부터 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세 미만 어린이 30%가 아토피입니다. 9세 미만 어린이 30%가 아토피예요. 29.9%가 변비. 17%가 비만입니다. 애를 낳은 게 아니라 환자를 낳은 거예요. 환자를.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닭농사, 돼지농사, 소농사 짓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소 새끼 낳거든, 돼지 새끼 낳거든 내가 개발한 슈퍼유산균을 먹여라. 그까지가 어린 놈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냐. 장내 생태계 슈퍼유산균, 발효가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고 부패균을 빨리 제압하는 이 균을 먹이면 폐사 없다. 설사로 죽는 거 없다. 장내 생태가 소화율이 좋아서 살도 많이 아껴진다. 이걸 강의해서 제 말을 들은 축산농민 부자 돼야 안 돼요. 이것이 자연의 섭리를 응용한 겁니다. 응용. 그럼 여러분도 손자를 산부인과에서 낳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3일 동안은 먹이면 안 되죠? 예, 울면, 예, 일주일 굶겨도 안 죽습니다. 엄마한테 태어난, 가지고 난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굶겨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예? 꼭 3일 뒤에 초유. 초유가 얼마나 위대하냐? 여러분, 소 키우는 사람들이 초유를 비싸게 파니까 소 새끼 안 주고 초유 파니까 돼지가 폐사율이 평소보다 5배, 6배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초유를 못 팔고 소가지한테 먹입니다. 예. 슈퍼유산균은 초유와 같이 유해균을 잘 잡고 부패균을 잘 잡고 유해균을 잘 길러서 예. 초유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좌우지간 이 제왕절개 한 애가 76.8%가 아토피라는 거 통계상 나온 겁니다. 자, 이게 장인데요. 동물의 뿔입니다. 이 육무가. 이 속에 어떤 균이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먹은 음식이 부패되느냐, 발효가 되느냐. 예. 자, 이제 방금 이해가 되셨죠? 예. 약은 어떤 거냐? 약. 여러분, 풀초, 나무목, 천연물질을 먹어서 내 몸이 즐거워야 약일 겁니다. 아셨어요? 천연물질이 곧 음식입니다. 음식. 그런데 약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관절에는 우슬입니다. 관절에 좋은 약초, 우슬입니다. 이걸 식품으로 만들면 식품이 되죠? 이 관절에 좋은, 뭐가 어느 성분이 관절에 좋은가를 분석해서 그 분자 구조를 해당하는 성분의 분자 구조를 분석해서 화학적으로 똑같이 만듭니다. 분자 구조 많이 보셨죠? 이 분자 구조예요. 요대로 화학적으로 만든 것이 약입니다.
화학약물. 근데 효과는 천연물질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약사들한테 강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가게에, 약국에 돼지가 먹는 약이 있는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약국은 안 하시지만 돼지가 먹는 약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회장님. 없습니다. 돼지는 멧돼지 구제역 들렸다는 말씀 들어봤어요? 멧돼지 먹이가 그렇게 겨울철에 굶어야 됩니다? 그래도 병나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이 먹는 화학물질을 안 먹습니다. 인간이 가장 많이 먹는 방부제, 착색제, 발색제, 표백제, 600여 식품 첨가물 단 한 톨도 안 먹습니다. 전부 살균제입니다. 살균제. 방부제, 착색제, 표백제 전부 살균제예요. 인사도 식품 그거 많이 들어간 식품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펄펄 납니다. 여러분, 인산성 식품을 먹고 어떤 병도 치료하지 못합니다. 장내 세균이 죽고 그 독이 세포에 쌓인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화학약물로 의료사고가 2014년도 43만 827명이 걸렸어요. 연간 사망자가 22만 7천 명이 죽었어요. 교통사고 환자가 연간 7천 명인데, 자, 10일에 세월호가 한 대씩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만나면 안녕하셨습니까? 또 어디 자동차 몰고 가면서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조심하세요. 그런 말씀 하시죠? 그럼 병원에 갈 때 어떻게 인사를 해야 돼요? 예? 예. 병원 가서 화학물질 먹고 더 큰 병 만들지 말게 병원 조심하세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답답해 죽겠네. 어떻게 잘해야 돼요? 병원 가면? 특히 여러분들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병원 가서 암이라고 수술하면 바로 죽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자, 이거 어묵. 요게 뭐예요, 이게? 햄, 소세지. WHO가 어디에요? 세계보건기구. 1급 발암물질이라고 발표했어요. 1급도 아니고, 2급도 아니고, 1급 발암물질이란 말이에요. 조그만 둬도 썩으니까 엄청난 방부제가 들어가요. 여기요, 식품 첨가물이 최소 17종 내지 48종이 들어가요. 자, 무슨 고기든지 삶아 놓으면 흑색이 돼요, 흑색. 맞죠? 그걸 살색으로 만들려니까 저거 착색제가 얼마 들어가요. 그래서 WHO 1급 발암물질로 발표한 거 뉴스 나왔는데 잊어먹었나요? 그런 건 잊으면 안 되지요. 뉴스가 나와서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식약처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기준치 이하로 먹었기 때문에 괜찮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어쨌거나 국수도 하얗, 연근도 하얀 것은 다 표백제 쓴 겁니다.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여기 사람입니다. 사람. 요건 세포입니다. 요건 혈관이에요. 맞죠? 세포와 인체가 다른 점은 딱 하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인체는 천연 물질을 우리가 씹어 먹으면 됩니다. 그죠? 세포는 우리 천연 물질이 그대로 세포한테 가면 바로 괴사합니다. 싹 흡수하는 순간부터 싹 죽어버립니다. 세포는 장내균이
발효를 한 효소만 흡수합니다. 바로 장내 세균이 없으면 그래서 죽는 겁니다. 여기 세포가 60쪽입니다. 뇌세포, 간세포, 혀세포, 눈세포, 간전세포 60쪽의 세포들이 다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이 생명체가 먹고 사는 것이 에너지로 쓰는 것이 장내 미생물이 만든 효소다. 독가스가 들어가면, 악취가스가 들어가면 매연으로 작용한다. 동의하시죠? 바로 우리는 장내 균에 의해서, 발효근 부패균에 의해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예. 자, 발효균이 많으면 효소가 흡수되고, 부패균이 많으면 독소가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부제 먹으면 방부제가 혈액을 통해서 쌓입니다. 예. 자, 이 말 들어보셨죠? 장청, 혈청, 뇌청, 피부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장이 깨끗하면 혈액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왜 손발이 차냐? 혈액이 탁하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발이 찬 겁니다. 또 손발에 열을 올려주는 것이 효소인데 효소가 부족해서 세포가 굶고 있으니까 손발이 찬 거예요. 그 세포가 건강하도록 효소를 넣어줘 보세요. 혈액을 맑게 해보세요. 당장 따뜻해져요. 제 말이 근리해요? 근리하지 않아요? 이해가 돼요? 이것도 이해 못하면 내가 국민학교 3학년들 데리고 내가 강의하는 거지. 예? 이해됩니다. 이게 변비에 좋으라고 먹는 약이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야. 장 불편이 해소돼서 장이 불편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야. 냄새가 나지 않아야 장이 건강한 거야. 근데 뭘 먹거나 슈퍼유산균을 먹지 않고는 냄새 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건강할 때 여러분 건강 지켜야 됩니다. 정말 자빠진 다음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예. 자, 제가 만든 식품은 어떤 정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정말 약이 아닙니다. 근데 왜 아토피를 비롯해서 비만, 현대의학으로 치료 못하는 암까지도 치료가 되는지, 얘는 오로지 하는 일이 뭐냐? 장내 부패균을 억제하고 유익한을 길러줘서 내가 먹은 음식을 효소화해서 세포를 건강하게 해준 것 뿐이에요. 세포가 건강해져서 이 탈모부터 팔통부종까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탈모 약에 뭐가 좋아? 내가 위가 나쁜데 약이 어디 좋아? 간이 나쁜데 간 약이 어디 좋아? 이거 찾지 마세요. 정말 음식 속에 내가 뇌에 필요한 영양을 많이 넣으면 뇌가 좋아지고, 예? 간에 좋은 헛개나물 많이 넣어서 음식을 먹으면 간이 소화 흡수가 되면 간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요거 마지막으로 동영상 요거 하나 보고 끝이겠습니다. 나는 이게 환자를 48년 환자를 본 사람으로서 도저히 아토피는 정복할 길이 없어. 근데 이게 되더라고요. 아토피 우리 병원에 입원 3번까지 했었는데 뭐 대학병원 삼성의료는 다 했는데 안 돼서 이거 2달 해서 100% 완치를 하는 환자입니다. 청년인데 얼굴부터 온몸이 제일 심한데 다리 이런 쪽에 이렇게 살이 엉망이 된 사람이 2달에 100% 완치가 됐어요. 2달 만에. 정말 그 제대를 했어. 제대로 하면 제일 먼저 나한테 인사를 왔고.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악성 아토피는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최고고 이 소화기 쪽에는 이보다 더 좋은 제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성인병을 막아주는데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고. 저는 해병대 37기 간부부생으로 1967년 3월 달에 파병을 했습니다. 청년부대에. 그 당시 호위한 27중대 2소대장을 1년간을 했습니다. 정글에 밀림이 쫙 있는데 어느 날 비행기가 쫙 가더니 며칠 지나니까 낙엽이 싹 떨어져요. 그런데 대원들이 그거를 막 발라요. 야, 니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걸 바르면 한 달간 모기가 안 되든답니다. 모기가 월남 모기는 조그맣고 굉장히 독해요. 그 고엽제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바르고 지나다가 한 10년간은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해도 아무런 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지나고 나니까 서서히 설사를 하기 시작하고 몸에 이상 징후가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건선, 심상성 건선이라는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피고름이 나오면 막 피부가 쪼여들고 그러면 그 고통 이루 말을 못합니다. 근데 한두 가지라 해야지 견디지 죽고 싶은 심정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당시에. 물에 빠진 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걸 구입을 해갖고 그러니까 재작년 5월부터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먹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둘 변화가 오는데 첫째 어떻게 된 게 제가 이제 전립선 비대증으로 수술을 하라고 하는 걸 안 했습니다. 어느새 이게 싹 없어졌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70kg 집게 나갈 땐 68kg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재보니까 61.5kg 나가요. 저는 SJP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열심히 먹으면 한 30년 더 못 살겠어요. 제가 한 70인데. 작년 12월에 서울에서 이제 우리 회장님이 신문에 이제 자꾸 내시니까 어떤 80세 할아버지가 폐암이라고 오셨어요. 폐암. 폐암이 뭐 진행된 건 아니고 이제 1기 정도인데 오른쪽 우측 폐에 한 동전만한 한 500원짜리 정도만한 덩어리가 생겼습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계속 기침 나오고 그냥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서 검사했더니 이제 그런 덩어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이라고 바로 수술하자 그랬죠, 의사가. 근데 이분이 80세인데 자기는 그런 치료 안 받겠다 그러고 이제 4개월 됐으니까 뭐 좀 변화가 있는지 좀 사진을 찍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딱 의사가 딱 사진을 띄우는 순간 딱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조직 자체가 없어진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거거든요. 제가 의사로서는. 이 여자애는 4세 여자아이입니다. 4세. 태어나서 1년 됐을 때부터 아토피가 심했어요. 물론 스테로이드 계속 썼고 그다음에 이제 항생제를 자꾸 쓰게 되잖아요. 상처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 유산균을 먹입니다. 일단 먹이면 이렇게 뒤집어지고 그다음에 멸치를 함께 하면서 빨리 좋아지는 거죠. 이게 45일째입니다. 지금 흉터만 남았죠. 2개월 됐을 때인데 2개월 됐을 때 엄마가 이제 그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유산균 사러 왔죠. 깨끗하죠, 완전히. 유산균만 먹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처음 이거 발표하는 건데 건선이라는 질병입니다. 건선. 이제 건선이 10년이 넘었는데 처음에 그냥 살만 했어요. 몇 년 동안은. 근데 2, 3년 전에 이분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2, 3년 전에 굉장히 이제 하여튼 그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일이 있었어요. 뭐 이런 상태고 등을 보시면 등도 이렇습니다. 얼굴까지 이분은 제가 본 가장 심한 케이스인데 온몸이 이러세요. 온몸. 팔, 다리. 근데 이분이 정말 괴로운 건 또 뭐냐면요. 아예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수면제를 먹고 자요.
왜냐면 그 다음날 일을 하려면 억지로도 자야 되니까. 모든 환자를 저는 장을 건강하게 해주면서 체온 관리해주고 소금 먹게 하고 전 아주 단순하게 치료합니다. 아까 이제 이 장해독 면역 치료를 하는 게 유산균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소금도 먹고 2, 3회 치료하고 난 다음에 한 2번인가 3번 오신 다음부터 수면제 끊었어요. 일단 잠을 잘 수 있으니까. 가려운 게 가라앉았어요. 이분이 26일 만에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26일 만에 상당히 좋아졌죠. 등이 이랬었는데 26일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도 26일 만에 거의 선명해졌죠. 그 다음에 팔도 지금 보면 굉장히 옅어지셨죠.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조금 같은 부위라도 한 곳은 악화, 호전을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좋아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환자들 치료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유산균과 장내 미생물 관리를 해주는 거죠. 제가 미생물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체온 관리 이런 걸 했더니 이런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35세 남자 환자인데요. 이분이 168에 91kg예요.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죠. 11일만 했습니다. 10일. 했더니 이분이 10일 만에 6.7kg가 빠졌는데 집중적으로 배가 빠졌죠,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점에서 요 끝까지 거리가 되게 짧아졌잖아요, 이렇게. 50세 남자 환자인데요. 이분이 175에 109kg예요, 109kg. 지방간이 있어요, 지방간. 너무 살이 찌니까. 살이 찌다 이제 간에도 기름이 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 수치가 보통 42야, 45 미만인데 177에 216이에요. 거의 간염 상태인 거죠. 거기다가 또 중성지방이 429예요. 150 미만이 정상입니다. 치료는 똑같아요. 유산균 드시면서 열치료하면서 이제 소금 먹고 하시는 건데 이분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한 달 후에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지금은 아주 보기 좋고 주변 사람들 다 놀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분이 한 달 후에 체중이 5.4kg가 빠졌어요. 근데 체지방이 얼마 빠졌어요? 7.3kg. 내장지방이요. 아까 14였는데 12로 떨어졌습니다. 12. 내장지방 빼긴 진짜 힘든 거거든요. 12로 떨어지고 중요한 게요. 이게 그저께 제가 확인한 수치인데 간 수치가요. 177에서 64, 216에서 118로 떨어졌어요. 무슨 약을 먹어도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중성지방 429에서 223, 한 달 만에. 사실 그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우리 몸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스템이라고. 몸이 잘 돌아가면요. 쓸데없는 균들이 안 산다니까요. 암세포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스스로 소멸하는 거예요. 자, 이거 독일 병원에서요. 동서의학병원이라는 독일 병원에서 저희 식품을 갖다가 유방암, 폐암, 간암 이런 암 환자를 비롯해서 여러 질병 환자를 300명을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한 자료가 이제 이 책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좌우간 이렇게 나의 자연 치료 능력은 100만 가지 약과 100만 명의 의사보다도 위대하다. 아셨죠? 네. 자. 미생물의 세계도 동물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약육강식하므로 개구리 같은 약자와 호랑이 같은 강자가 있다. 일반 김치 유산균을 먹고는 설사가 그치지 않지만 토종 식물성 종균으로 제조된 SJP 슈퍼 유산균을 섭취하면 장염 설사와 변비가 3일이면 확실하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바로 슈퍼 유산균을 호랑이에 비유할 수 있는 증거인 것이다. 저희가 아프리카나 인도를 갔다 오면요, 유럽 사람들이 만성 설사에 막 견디지 못합니다. 별의별 약을 다 쓰고, 특히 여기 트리토판이라고 하는 요거의 세계적인 요걸 갖다가 계속 써도 잘 듣는데 이거 가지고 안 듣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때 우리가 지금 이 엔자임을 가지고 SAP 효소를 가지고 적용을 했더니 트리토판으로 안 되는 걸 갖다가 효소를 썼더니 효과가 거의 100%에 가깝더라. 녹농균은 인체세포를 부패시켜 고름을 만드는 일명 고름균을 말한다. 녹농균은 운동성이 높아 번개처럼 빠르게 활동한다. 이와 같이 빠르게 활동하는 녹농균도 슈퍼유산균을 만나면 바로 활동이 감소한다. 고름이 흐르는 피부 상처, 무좀염증, 욕창, 아토피, 건선, 피부염증에
항생제 연고 제품을 사용하면 녹농균이 항생제 내성으로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염증이 사라지지 않는 반면 SJP 슈퍼유산균을 꼭꼭 씹어 붙여두면 염증이 쉽게 사라져 새살이 돋고 흉터 걱정 없이 상처가 낫는다. 변호사인데 여자 변호사인데 그 전은 더 심했습니다. 저기 아래까지 다 번졌었는데 치료 과정에 이제 칠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우울증에 빠졌어요. 예? 변호일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한 달 정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상당히 빠른 거죠. 그 다음에 한 달 가까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자들은 얼굴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건 당뇨 괴사입니다. 썩어 들어가고 했던 건데, 거기다, 그래서 치료를 해서, 다음. 예, 이제 그 효소라고 하는 것을, 먹으면서 이제 그 안에 화상균 있죠? 그런 균들을 이제 죽이는 그 효소가 있습니다. 냄새를 알면 세균을 안다. 맞죠? 악취가 나면 유해균이 많다. 향기가 나면 유익균이 많다. 세균은 바로 똥입니다. 똥을 알면 건강해 보인다. 세균을 깊이 알면 명의가 된다. 세균을 활용할 줄 알면 병든 사람, 병든 가축, 병든 식물, 병든 환경을 모두 치료하는 천연명의가 된다. 중요한 건 잇몸에 병이 왔어요. 풍치. 잇몸병이 왔어요. 그러면 항생제로 치료 안 됩니다. 유익균이 죽고 유해균은 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를 뽑아야 됩니다. 근데 쥐를 고양이로 잡듯이 잇몸에 붙여놓으면 풍치로 이 얼굴이 이렇게 뚱뚱 붓고 그 통증으로 몸살을 앓는 사람이 하룻밤이면 해방됩니다. 예. 잇몸뿐만이 아니에요. 예. 비염 이것도 예. 확실히 해결된다. 대장 이 피부염증 화상을 입었거나 또 그 무슨 상처 고름이 나거나 또 욕창 이런 데도 마찬가지 쥐를 그 고양이를 잡듯이 세균을 잡아라. 여성 생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 세균을 활용할 줄 아시게 됐죠? 네. 세균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거는 이 책에 잘 소개되어 있어요. 식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됐지? 한 장짜리에도 소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노화의 원인부터 왜 늙는가? 이걸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젊은 사람 육모입니다. 젊은 사람 육모. 우리 이빨을 닦아도 이렇게 치석이 생깁니다. 맞죠? 육모. 이 육모, 저 속에 치석과 같은 노폐물이 나이가 들면 딱 껴서 세균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요. 그러면 세균이 없어지면 음식을 분해할 수 있는 일꾼이 적어지는 거죠. 그럼 효소를 만드는 일꾼이 적어지면 면역력이 강해질까요? 약할까요? 나이 먹으면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추운 겨울에 털옷을 입고 오리 그 목걸이를 하고 있어도 조금만 더도 덜덜덜 떱니다. 그 시간에 젊은이들은 미니스커트 입고 뻐기고 다닙니다. 일꾼이 많아서 몸속에 에너지를 만드는 열을 올려주는 세포의 에너지가 되는 효소를 많이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이가 들면 왜 얼굴이 쭈글쭈글해질까요? 바로 세포가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먹고 살 만큼만 두고 죽어버려서 얼굴이 쭈글쭈글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에 공감하십니까? 네. 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 청소를 해야 돼요. 육모 청소를 해야 돼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육모 청소 방법 알려드려야 되겠죠? 네. 예. 지금 저는 하루 식사가 얼마냐? 하루 밥 한 그릇 먹습니다. 아침에 3분의 1, 점심엔 2분의 1, 저녁에 3분의 1 먹습니다. 근데도 올 낮에 2시간 강의했습니다. 또 이것을 이렇게 열강해도 아직 펄펄합니다.
예. 그것이 뭐냐? 내가 먹은 음식이 다 효소화됐기 돼서 내 육식적인 세포가 먹을 거를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건강하다. 예. 우리 세포는 6개월에 한 번 바뀐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이 그래요. 그럼 바뀔 때 좋은 효소를 넣어서 젊은 세포를 만들면 젊어질까요? 젊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강의는요, 아파트 한 채 받쳐도 괜찮은 강의입니다. 맞죠? 네.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죠? 네. 예. 여기 91년도입니다. 예. 이때 48이에요. 48. 예? 요거 대통령 상탈 때. 자, 이 사람하고 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잖아요? 너무 포장했나요? 아닙니다. 점점 어려집니다. 그래서 제가요, 앞으로 50년을 더 살 생각인데요. 그러면 123세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169세까지 산다고 내가 저 책에다가 공언해 놨어요. 왜 공언해 놨을까요? 2007년도 KBS 생로병사 장내 생태계를 복원하라. 장내 세균 제3의 장기라는 그 방송을 했어요. 근데 장수촌에 발효를 먹고, 예? 168세에서 산 사람이 있어.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저 발효유는 우리 그 김치 만들듯이 자연적으로 생긴 유산균에 의해서 발효가 된 거거든요. 근데 나는 강력한 슈퍼유산균, 식중독 설사, 숙취 설사, 줄줄줄 하는 거, 1시간 만에 안 그치는 사람 데리고 오세요. 3세 미만 영유아가 장염 걸리면 다 죽습니다. 송아지, 병아리, 강아지. 1년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냐? 미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660만 명이 죽습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전 세계 어린이가 슈퍼유산균 3g만 먹이면, 손톱만치만 먹이면 하룻밤에 완벽하게 치료됩니다. 이런 강력한 유산균을 가지고 발효한 식품을 먹기 때문에 168살 먹은 사람보다도 한 살 더 산다. 내가 너무 과한 얘기 했나요? 맞죠?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 얘기한 건 내가 2007년도 그 방송을 보고 내가 책을 썼는데 벌써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동안에 내가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본 결과는 200살까지 살고도 남겠다. 자, 마지막입니다. 화장실에서 매일 아침, 매일 여러분 꼭 하루에 한 번씩 카메라를 보셔야죠? 네. 예. 하루에 한 번씩. 코는 청진기다. 콧구멍이 2개가 있는 것은 하나가 고장나도 써먹으라. 그래서 조물주가 콧구멍을 2개 만든 거예요. 이쁘라고. 미인대라고 콧구멍이 2개 아니다. 동의하시죠? 네. 코는 정말 청진기다. 여러분들이 편을 보시고, 예, 수세식으로 다 청소하지 마시고 조금 남겨서 휴지라도 코에 가까이 대고 매일 아침 장 검사를 해라. 아시겠어요? 예. 예.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예, 가까이 대봐야 알아요. 예. 예. 코를 잘 쓰셔야 됩니다. 예. 썩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슈퍼유산균 먹어야 돼요. 이렇게 모유 먹을 때처럼 장내 생태계를 지켜라. 장애 환경보다 장내 환경이 수천 배 중요하다. 살아도 장내 환경이 굴뚝 환경이면 냄새가 펄펄 나면 단명하다. 그러나 굴뚝 환경 서울에 살아도 장내 생태계가 설악산이면 무병장수한다. 아셨죠?
여러분 제가 200살까지 안 사는지를 지켜보시려면 여러분들도 200살까지 사셔야 돼요. 맞죠? 아까 그 비만 보셨잖아요? 건선 보셨잖아요? 예. 나의 자연 치유 능력은, 나의 면역력은 종합병원 100개보다도 위대하다. 그러니까 그 정도, 편도, 고름 생기는 정도는 그는 세발의 피라고 할까요? 네, 열심히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나의 면역력을 높이는 건 뭐예요? 내 세포한테 건강한 물질을 주는 거야. 여러분한테 한 가지 더 당부드릴게요. 인체는 뇌세포, 폐세포, 간세포, 관절세포, 치장세포, 세포 조직사회예요. 세포가 한 가지 영향으로 안 돼요. 3,000가지 효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질을 드셔야 돼요. 흰쌀밥은 영양소 5%밖에 없어요. 뭐가 좋다고 편식하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현미, 귀리, 보리, 콩, 조, 오색을 드셔야 돼요. 오색밥을 해서 당뇨병도 아니에요. 당뇨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바로 치료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장을 건강하게 하시고 오곡밥, 오색 채소, 오색 열매를 물이 되도록 씹는 거야. 물이 되도록. 문제인지 아셨어요? 씹지 않는 곳에서 당뇨가 오는 겁니다. 췌장은 두 가지를 만들어요. 침에 있는 그 소화효소,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그리고 당을 분해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만듭니다. 예? 근데 씹지 않으면 췌장이 소화효소를 만들어요. 췌장이 침을 잔뜩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씹지 않으면 또 음식도 많이 먹어. 또 독가스가 많이 생겨. 그게 췌장을 또 괴롭혀. 2중, 3중고를 겪는 거예요, 췌장이. 그러니까 당뇨가 걸리는 건 당연하죠. 거기다가 인슐린을 맞거나 먹게 되면 이제 췌장이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거야, 약이. 팔을 한짝 손을 뱉어가서 한 달만 내비둬 보세요. 이거 못 움직여요. 마찬가지로 췌장도 약을 먹어서 일을 안 시키면 영원히 불구가 돼버려. 약을 서서히 끊으세요. 3개월 이내 못 끊으면 그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100% 3개월은 끊습니다. 무조건 씹으세요. 오곡밥, 거기다가 뭘 더 넣느냐? 쌀류를 한 숟갈 더 넣으세요. 그래서 씹으면 반 그릇만 먹어도 포만감이 나요. 아까 얘기대로 밥 따로, 반찬 따로. 씹으면 반 그릇만 먹어도 포만감이 나요. 그때는 이 세포가 60쪽의 세포가 배부르다는 얘기야. 그만 드세요. 시도야. 그냥 씹지 않고 물만 쳐먹고 이래서 배가 부르면 배돼지가 불러서 느끼는 포만감이야. 그 포만감은 바로 빨간 신호등을 보고 달리는 자동차와 같다. 내 말이 틀려요, 안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무슨 병이든지 정말 장을 건강하게 하고 오색밥, 오곡밥, 오색 열매를 같은 비율로 꼭꼭 씹어보세요. 천하의 보약을 드시는 거예요. 천하의 보약. 보약 중에 보약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네.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하시는 일에 정말 다 행운 있게 되시고 특별히 건강하시고 이날 이후 한 사람도 아픈 사람이 없도록 감사합니다.